되게 잘 치고 싶은데 너무 힘드네요. 일단 키보드 적응이 지금 어려운데요. 적응을 하기 전에 먼저 이 제품 연결하는 법, 그러니까 유선 연결 말고 뭐 무선도 되는 거거든요. 연결하는 법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유선 연결 커넥터 있잖아요.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뽑아 주세요. 전부 이렇게 뽑아 주시고 딱 이렇게만 컴퓨터와 연결을 해 주신 다음에요, 요 키보드를 이렇게 뒤집었을 때 보이는 이 버튼 있잖아요. 여기 와이파이 모양 보이는 이 토글 스위치를 이렇게 켜줍니다. 불이 이렇게 들어오고요. 반대쪽에 있는 키보드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켜줍니다. 자, 그럼 아까 전에 엄청 요란하게 깜빡이고 있던 이게 카메라에서는 깜빡이는데 실제로 눈으로 볼 때는 안 깜빡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상태가 됐을 때는 무선 연결이 된다고 하는데요. 한번 체크해 볼게요. 무선으로 됩니다. 오, 아주 좋습니다. 진짜 이거 뭔가 참 예쁘고 뭔가 이거 잘 치고 싶어요. 되게 잘 치고 싶은데 너무 힘드네요. 어찌됐든 이거 2.4G 무선 연결처럼 이렇게 이 커넥터를 이용해서 연결하는 법 체크해봤고요. 다음은 블루투스 연결 한번 해볼게요. 블루투스 연결 시에는 아까 전에 이 커넥터를 뽑은 다음에 여기 왼쪽 거 있잖아요. 왼쪽 거 키보드를 뒤집어서 여기다가 이 커넥터를 여기 모양에 맞춰서 이렇게 끼워주면요, 이러면은 지금 파란불 보이죠? 와우, 이거 좀 멋있다. 와, 이거 좀 멋진데요 이거? 요 취향. 이러면은 블루투스 모드가 지금 된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뭐 1, 2, 3, 4, 5, 6, 7, 8, 9, 10, 0. 블루투스가 총 10개를 연결할 수 있는 건지 확인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1이랑 6만 지금 이렇게 색깔이 이렇거든요. 제가 볼 때는 블루투스는 총 5개가 연결되는 거고 1이랑 6은 이거 하나당 이렇게 할당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이 키보드는 기존에 쓰던 키보드랑 개념이 너무 달라가지고 지금 제가 적응이 안 되는데, 여기 지금 2를 누르니까 7, 여기도 지금 이렇게 좀 달라졌거든요. 8을 누르면은 여기는 또 3이 달라질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8을 눌러주잖아요. 그럼 이거 변경됐죠? 얘는 빨간색 되면서 지금 이거 3 변경됐죠. 그러니까 블루투스는 총 5개를 연결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1로 가서 페어링 모드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지금 핸드폰 확인해보니까 기프아이 BLE2 떴죠? 요거 다시 그러면은 1로 들어가 볼게요. 그냥 이 상태에서 1 누르면은 여기서 바로 1이 뜨네요. 그러면 이걸 클릭해가지고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페어링. 오! 2개가 동시에 색깔이 바뀌어버리네요. 오호. 야, 그러면은 이렇게 쳐볼게요. 안녕하세요. 정말 반가워요. 이렇게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블루투스 모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단 다시 무선으로 컴퓨터에 연결해서 사용해 볼게요. 일단은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빨간색으로 다시 바뀌었고, 이 커넥터가 되게 특이하네요. 지금까지 제가 만져본 그 키보드들의 메커니즘이랑은 좀 뭔가 많이 달라가지고 많이 당황스러우면서도 굉장히 신선하고 재밌고 새로운 것들 천지입니다. 지금 뭔가 되게 잘 만들었다, 괜찮다, 이런 느낌이 드는 제품이에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연결해서 컴퓨터와 무선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아직도 지금 블루투스 모드인 것 같은데요. 껐다 켜볼게요. 다시 원래 모드로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방금 전에 제가 여기다가 연결을 했어요. 이쪽에다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꼭 이 넓은 쪽에다 연결을 해야 되고, 이쪽은 연결을 안 하거나 유선으로 연결할 때 이것 때문이었구나. 바로 되네요. 괜히 제품 탓만 할 뻔했네. 자, 지금부터는 디그마 사이트에서 소프트웨어 한번 다운로드 받아볼게요. 여기 소프트웨어 들어가 보시면요, 여기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는데, 저는 윈도우 유저라서 요거를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아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기서 스캔 키보드. 소프트웨어는 유선으로 꼭 연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 연결했던 방식, 이 유선 방식 있잖아요. 이렇게 다시 연결을 해주세요. 키보드를 유선으로 연결할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커넥터의 넓은 면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이 선이 컴퓨터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키보드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 소프트웨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꼭 나와줘야 됩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실행시킨 다음에는 꼭 유선으로 연결을 해주셔야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커넥트 이 버튼을 눌러가지고 연결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뭐 레이아웃 에디터 레이어가 10개까지 있어요. 지금 두 번째, 세 번째는 쓰고 있고요. 네 번째 이후에는 기본적으로 사용이 안 되어 있는데 요거를 사용자가 세팅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N이라고 적혀 있는 거를 클릭을 해가지고 여기 한글까지 다 나와요. 이거를 1번으로 바꿔볼게요. 1로 바꿔서 어플라이 체인지 눌러주시면은 1이 됐죠. 세이브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세이브를 눌러주신 다음에 이제 화면에서 이 N키를 누르면은 1이라고 나오죠. 이렇게 키 매핑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다시 원상 복구 해줄게요. 세이브 해주고요. 그 다음에 키 에디터 말고 옆에 있는 거는 컬러도 바꿔줄 수 있어요. 만약에 요 QWER을 Q 빨간색, W 노란색, E 보라색, R 파란색 그 다음에 세이브를 누르면은 이렇게 바뀐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WER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세팅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매크로 에디터 들어가서 이렇게 플러스 버튼 누른 다음에 111이라고 세이브를 하고 여기다가 한글 매크로가 되는지 볼게요.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별표 이런 매크로가 되는지 한번 세이브를 한 다음에 그리고 add to timeline 이러면 된 건가? 영어로 쳐볼게요. 이거 한글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세이브 해보고 키 입력해서 여기서 노키 있는 거를 요거 여기에다가 매크로 1111 넣어보면요. 다시 세이브 눌러주고요. 그러면은 요 키에 할당 있잖아요. 누르면 이렇게만 나오네요. 이거 아까 전에 제가 영어로 QWER 쳤잖아요. 그거로만 되나 보네요. 그러면은 한영 전환 바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만 되는 거구나. 띄어쓰기가 들어갔는데 아까 전에 띄어쓰기가 있었나요? 1111 에디터 할 때 아까 이 타임라인에 꼭 위로 올려줘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타임라인에 위로 올려갖고 보면은 제가 별표 하기 전에 띄어쓰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된 거고 마지막에 QWER 여기만 지금 된 거예요. 클리어 매크로 한 다음에 그러면은 영어로 한번 써볼게요. 영어로 승업 키보드 띄어쓰고 윈 띄어쓰고 윈 띄어쓰고 윈 뭐 이렇게 한번 해본다고 쳐볼게요. 세이브 넣어주고 자 여기서 매크로 세팅한 키를 누르면은 띄어쓰기 하나 둘 셋 이거 3개겠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매크로 프로그램도 직관적으로 잘 되어 있네요. 되게 좋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이거. 지금 여기 매크로 111 요거를 다시 키 없는 걸로 바꿔줬고요. 그리고 불빛은 다시 원상 복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아직은 제가 요거에 대해서 사실 좀 어렵기는 해요. 보면은 여기 키에도 Alt랑 엔터가 같이 있고 컨트롤이랑 엔터가 같이 있는데 이런 거를 어떻게 쓰는 건지도 지금 약간 이해가 잘 안 되고 뭐 조합키 같은데 제가 좀 더 깊게 공부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요 지금 요거 타건 소리라던가 타이핑할 때의 감 요거를 좀 여러분들께 타이핑할 때 느낌을 제가 좀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일단 적응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무선 모드로 돌아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조금 적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금방 적응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 약간은 그 뭐랄까 생각하지 않고 친 거거든요. 저절로 그냥 손 가는 대로. 근데 조금씩 맞아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좀 절망적이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치나? 타건을 할 때도 키보드 자체의 타건감을 느끼지는 못하고 이거 오타가 너무 많이 난다. 스트레스 받는다. 약간 이런 식으로 치고 있었는데 계속 치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는 제가 적응을 했어요. 적응을 하긴 했고요. 지금 이거 타건했을 때 느낌도 중요하잖아요. 그거를 일단은 이게
그 뭐 타건했을 때 느낌도 느낌이지만 먼저 포커스는 인체 공학적인 약간 어떤 식으로든 사람의 몸에 맞춰가지고 키보드를 놓을 수 있다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지만 키보드 타건감을 지금 말씀드리자면은 일단은 좀 스위치 때문인지 몰라도 되게 쫀득쫀득한 느낌이었고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살짝의 미세한 그 울림 같은 건 살짝 있습니다. 근데 그 울림은 그냥 기본 좋은 울림? 기본 좋은 타건음 정도고요. 약간 굉장히 뭐 스탠다드하고 뭔가 딱히 어디 하나 모난 구석 없이 그냥 괜찮은 느낌이에요. 야, 이거 진짜 키감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만들었네? 약간 그런 느낌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예. 타건을 해봤을 때 그런 느낌이 났고요. 키감 자체는 좀 괜찮은 편이에요. 이 제품의 키캡 보시면요, 투과가 되는 이런 이중사출 키캡으로 제작이 되었고요. 약간 만졌을 때 좀 뭔가 매끈하면서 좀 촉촉한 느낌이 느껴져요. 그리고 이 키보드 자체는 이게 스테빌라이저가 없는 키보드잖아요. 적응만 된다면은 스트레스도 없고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스위치는 이렇게 역방향으로 끼울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뭐 키캡 같은 경우는 이 키보드는 그냥 이 키캡을 그대로 사용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뭐 역방향은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역방향은 이렇게 위에서 LED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문자열이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LED 시안성이 좋기 때문에 역방향을 보통 채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래에 있으면은 이렇게 사용자한테 눈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LED 밸런싱 자체가 이 키보드에서 되게 괜찮아요. 예쁘고 뭔가 그런 면에서는 되게 신경 써서 잘 만든 것 같아요. 이 키보드 다리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일단 저는 아무것도 안 한 상태가 어느 정도 이게 기본적으로 살짝의 경사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얇았다가 좀 두꺼워지죠.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이대로 쓰는 게 좋았고요. 이거를 어설프게 잘못하면은, 약간 모르는 상태에서 잘못하면은 까딱까딱 뭔가 제대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실험 테스트를 해보면서 딱 이렇게 했을 때 흔들리지가 않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품을 맞춰서 써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거든요. 거기에 딱 맞춰서 바로 옆에 있는 키보드도 그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타이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없이 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디그마 디파이 키보드 리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 리뷰가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네요. 저도 오늘은 좀 약간 민망하긴 합니다.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저는 다음 리뷰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